20대, 30대 총각들도 많이 결혼을 하지만 예. 50대, 60대 신랑도 있을 거 아니에요. 이분들은 그죠? 어떤 것들을 조심해야 되고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? 자, 50대 뭐 초중반 신랑분들 중에는 초혼인 분도 있을 거고, 재혼인 분들도 있을 거예요. 근데, 자, 50대 초중반까지는 그래도 초혼이든 재혼이든 여성을 만날 때 무조건 저는 미혼 여성을 만나기를 권합니다. 왜? 자, 베트남에, 일단은 베트남에서 이혼을 하고 자식이 있는 신부는 대부분이 한국을 가도 이 베트남 여성들은 모성애가 강하잖아요. 그 모성애가 강하다 보면은 이 자식, 베트남에 있는 자식 생각 때문에 어떤 문제가 많이 발생해요. 첫째, 한국 가기 전에 여기서 말씀 볼 때는 우리 어머니가 키워요. 괜찮아요. 문제가 없어요. 얼마 전에 우리 신부 중에 한 명은 그래요. 그도 이제 재혼녀인데 자기가 돈 벌어놓은 게 있어서 그걸로서 애가 생활하면 됩니다. 그래갖고 얼마 벌어놨어요? 물으니까 3천만 동. 뭐 한국 같으면 이게 165만 원이에요. 그럼 3천만 동 같으면은 300만 동씩 써도 1년 안 되면 없어지는 돈이잖아요. 자, 근데 처음에 여기서는 다 괜찮아요 했는데 한국에 탁 도착을 해서 얼마 안 있으면은 신부들이 말 나오는 게 애기 양육비 좀 보내줘야 돼요.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뭐 초등학교 다니는 애가 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한 달에 뭐 한 35만 원, 40만 원, 많게는 50만 원도 보내달라 그런단 말이에요. 그러면은 매달 그걸 보내는 거는 기본으로 깔아야 되잖아요. 깔고 그 다음에 부모도 용돈을 한 번에 명절 때 보내더니 그건 또 별도로 더 보내야 될 거고, 본인이 능력이 많아가지고 그 신부가 진짜 엄청 좋아서 하는 것 같으면 괜찮겠죠. 그래서 자식 있는 신부는 신랑분들이 50대 초중반까지는 최대한 미혼 여성을 하라. 그 다음에 자 50대 말 60대 신랑분들이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한다 그러면은 자녀가 있는 여성도 괜찮아요. 근데 그분들은 대부분 그 나이 되면 다 재혼이에요. 남성분들이 재혼인데 저는 그분들한테 그런 분들한테 갑니다. 자, 본인이 그 신부 양육비 좀 보내줄 생각 하시고, 그 다음에 나중에 그 애기 언젠가는 한국에 데리고 와서 키우자 할 때 본인이 그 키울 수 있는 생각을 가지고 하십시오. 처음에는 신부들이 괜찮아요 하고 뭐 하요 괜찮지만은 시간이 지나고 이 한국 와서 2, 3년 지났을 때 그 말이 나온다. 지금은 뭐 베트남에서 학교 다니고 하면 다 돼요. 근데 신부들도 나중에 한국 가서 살아보면 마음이 바뀐단 말이에요. 왜? 어차피 한국이라는 나라가 좋으니까. 자기 베트남에 있는 자식도 이런 나라에 와서 공부시키고 싶고 가르치고 싶고 키우고 싶잖아요. 그래서 자 50대 말 60대 신랑분들은 대체적으로 재혼 여성을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. 그때는 아들보다도 딸 하나 있는 신랑이면 신부 같으면 더 좋고, 그래서 한국에서 애 데리고 와서 키울 거라는 처음부터 마음 가지고 신부한테 말은 안 해도 혼자 마음을 먹고, 그 다음에 애기 키우는 양육비는 베트남의 부모님들한테 보내줄 생각 하시고 하셔야 돼요. 근데 50대 초반 중반 그 이하 신랑분들은 웬만하면은 최대한 미혼 여성을 만나요. 미혼 여성 중에도 숫자는 작지만은 20대 말 30대 초반까지도 미혼 여성들 있어요. 자, 근데 이제 이쁜 여성을 만나려고 하니까 사실 재혼 쪽으로 가시는 분도 있어요. 근데 어느 정도 본인의 80%만 만족하면 외모는 마음 좋은 신부 만날 것 같으면은 충분히 미혼 여성도 있으니까.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미혼 여성을 만나라 하는 주의예요. 근데 이제 나이가 많이 들은 신랑분들은 자녀도 새로 놀지 안 놀지도 모르고, 자
그런 경향이 있잖아요. 그래서 그런 분들은 딸 하나 있는 재혼 여성을 만나도 된다. 대신에 이 자식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줄 거는 혼자 마음가짐은 가지고, 처음에 신부가 베트남에서 키워도 돼요, 걱정 마세요, 키워. 자기는 100% 그것만 믿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. 나중에 한국 와서도 서로 분란이 생길 수가 있다. 자,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요 와중 중에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릴 게 있는 게, 며칠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상담을 왔어요. 이분이 이제 50대 초반이에요. 초반인데 재혼남이다 보니까 자녀들은 뭐 애들 엄마가 키운다. 근데 이분이 저한테 무슨 말을 했냐면은, 그냥 애기 안 놓고 살기를 원하면서 미혼 여성을 해줄 수 있냐, 이렇게 저한테 묻더라고요. 아마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. 미혼 여성 다 앉혀놓고 나는 애기 안 놓을 겁니다 라고 말하면은 거기서 맞선 볼 신부 한두 명 남고는 다 안 볼락 할 거다. 근데 그 한두 명도 과연 진정한 결혼을 하려고 하는 신부겠는지, 한국에 돈 벌러 가려고 하는 욕심을 가지는 신부인지 잘 판단하셔야 된다. 베트남 여성들이 딱 하나같이 하는 말이, 가정은 자식 있어야 가정이지. 반드시 이거는 필수적이에요. 한국 와서 신부가 일 좀 하다가 나중에 애기 놀려고 하는 신부도 문제가 있는 신부인데, 응? 근데 애기 안 놓고 나는 가서 살아도 돼요 하는 미혼 여성은 저는 속셈이 따로 있다 하는 생각하는 여성이다, 이 말이에요. 그래서 신랑분들도 둘이서 만나서 둘이서 뭐 편안하게 살고 싶다. 과연 국제결혼해서 둘이서 알콩달콩 뭐 20년 30년 사는 거 저는 힘들다고 봅니다. 제가 결혼시킨 중에 딱 한 분은 그런 분이 있어요. 제가 이 국제결혼업을 시작을 하고 딱 1호 첫 번째 결혼시킨 신랑이에요. 첫 번째 처음으로 결혼시킨 신랑인데, 이분은 아직까지 신랑분의 어떤 옛날에 수술한 것 때문에 자녀를 안 놓고 지금 20년째 잘 살고 있어요. 근데 살고 있는데 신랑은 신랑대로 자기 일하고 신부는 신부대로 자기 회사 다니면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. 두 사람이서 얼마나 알콩달콩 사는 거 그건 저는 몰라요. 근데 이혼 안 하고 지금까지는 살고는 있어요. 근데 자, 부부지간이라는 거는 자녀 없이 둘이만 사는 거 과연 뭐 1년 2년 정도까지는 가능할 거면 3년 4년 이상 넘어가면 힘들지 않겠나. 그래서 베트남 결혼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신부하고 둘이서만 만나면서 잘 살아야지,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반드시 재혼녀하고 해야 돼요. 그래서 미혼녀냐 재혼녀냐, 저는 초혼인 분들은 무조건 미혼 여성, 나이가 50대 말 이상 되는 분들은 재혼 여성을 만나도 된다. 그 두 가지 저는 반드시. 그 대신 얼굴보다도 마음을 먼저 보고 신부를 선택하라는 겁니다. 외모는 본인의 못생긴 사람 하라는 건 아니에요. 80% 정도만 만족해도 된다. 근데 처음에는 좀 덜 이뻐도요, 본인이 어느 정도 가면 하루 만나고 이틀 만나고 3일 만나고 계속 만나면은요, 자기 와이프가 제일 이쁘게 보입니다. 그래서 웬만하면 미혼 여성을 하라는 거 제 맞선 볼 때 제가 신랑들한테 항상 하는 말입니다.